혹시나 치료를 받으신다면 잘 안 잊어버리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담치과 원장 이주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풀아치 케이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한테 리스트를 7명을 해달라고 줬는데 일단 오늘 3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환자분은 2023년 1월에 오신 분인데 보시다시피 엑스레이를 보면 위에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밑에는 이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뿌리만 남은 상태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도 없고 밑에는 치아가 몇 개 있었고 그 위에 틀니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가 다 썩어버리니까 통째로 틀니가 요 치아를 잡고 다 빠져버린 상태, 요 상태로 내원을 하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밑에가 빠져버렸으니까 틀니를 하고 싶다라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풀아치 치료를 하러 오신 건 아니고 위에는 원래 완전 틀니 상태고 밑에는 부분 틀니를 못 쓰게 됐으니까 위에는 틀니를 그대로 쓰고 아래쪽 틀니만 만들어 달라. 어쨌든 간단하게 해결을 해달라고 하셔서 아래쪽에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렸는데 막상 틀니를 쓰시니까 너무 불편하셔서 그러면 임플란트를 해볼까요? 문의를 하셔서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풀아치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위에는 틀니를 만들기로 하고 아래쪽은 임플란트 풀아치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쪽 틀니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폐 평면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안 맞아서 이 안 맞는 위에 틀니에다가 새로 만드는 풀아치를 안 맞는 폐 평면에 안 맞는 상태로 넣기는 아까우니까 위에 틀니를 새로 만드시길 권했습니다. 위에 틀니 상태가 괜찮다면 당연히 이제 치료비도 줄이고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틀니를 쓰는 게 좋은데 틀니 자체가 정상이 아니니까 틀니를 만들고 아래쪽을 풀아치 치료를 하기로 하셨고 2월 말, 2월 27일 날 2월 말에 아래쪽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 전에 계획한 상태의 사진이고요. 그 계획된 대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은 직후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계획한 대로 수술이 잘 되었고 보통 아래쪽은 뼈가 단단한 경우가 위쪽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풀아치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임플란트 수술을 한 당일에 임시치아를 가능하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임시치아가 수술 당일에 들어갈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아래쪽 뼈 자체가 약해서 너무 무른 뼈라서 당일날 보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뒀던 임시 틀니를 조금 더 쓰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다행히 뼈 상태는 괜찮으셔서 2월 말에 임플란트 심으면서 바로 임시치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보철은 4월 18일 날, 4월 중 2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 이제 아래쪽 최종 보철을 넣어드리고 곧바로 이어서 위에 틀니를 만들기 시작해서 5월 초중순경에 치료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던 기울어진 교합평면이었죠. 처음에는 최종 보철을 하고 나서는 교합평면도 바르게 되고 아래쪽은 임플란트로서 잘 씹을 수 있게 이렇게 치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치료 완성 후에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거는 구강 내 사진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2022년 11월 1일에 처음 내원하신 분이고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오셨는데 본인 입안을 보기 전에 엑스레이만 볼 때는 남아있는 치아 개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많지만 엑스레이에서 물론 잇몸뼈는 많이 없고 이거를 뭐 살릴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구강내 검진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뿌리 쪽이 다 썩어서 이 정도가 되면 뭐 뭔가를 남긴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상태여서 전체를 다 발치를 하기로 하였고 풀아치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셔서 풀아치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은 11월에 오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 오면 발치하고 발치한 자리가 또 아물기를 며칠 기다리고 임시 틀니도 만들고 임시 틀니 사용에 좀 적응하시고 이러면 뭐 한 달 정도는 훌쩍 지나게 되고 그래서 12월 1일 날 오지 딱 한 달째 되는 날 수술을 했습니다. 위아래 위쪽은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4개를 계획을 해서 물론 위쪽은 임플란트 하면서 뼈가 부족한 부분은 뭐 뼈 이식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한 번만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날 한 번만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여러 번 수술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같은 날 하였습니다. 당일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통은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뼈가 비교적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임시 치아를 하고, 위쪽은 뼈가 무른 분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또 몇 달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임시 보철을 하는데, 이분은 의외로 이제 고정력이 괜찮아서 협조만 잘 해주신다면, 너무 딱딱한 거 안 드시고 부드러운 것만 드신다면 틀니보다 임플란트 보철을 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다 끼워 드리고 나서, 아직은 임시 치아니까 임플란트가 좀 더 단단해질 시간도 필요하고, 임시보철 소재 자체가 단단한 게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을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는 있지만, 딱딱한 거나 질긴 걸 많이 드시면 보철 자체가 깨질 위험도 있고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갈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걸 위주로 드시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의사항을 설명드린 대로 잘 지키시는 분도 있고, 진료실에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걸 드시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나가서 이제 아무거나 본인 드시고 싶은 걸 다 드시고, 그렇게 하다가 임시보철을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깨먹고 새로 바꿔드린 분입니다. 여러 번 바꿔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만드는 뭐 재료비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꾸 깨질 정도의 힘이 간다면 결국은 임플란트가 그런 힘을 받을 거고, 만약에 이제 깨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지는 사람이 있다면, 깨진 사람들은 그만큼 강한 힘을 줬다는 거고, 안 깨진 사람들은 그 정도의 강한 힘까지는 안 줬다는 얘기인데, 자꾸 반복적으로 깨진다면 불안하거든요. 임플란트가 좀 풀려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심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종 보철을 할 때까지 임플란트는 영향을 많이 안 받아서 별 탈 없이 치료가 잘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임시치아 플라스틱이니까 뭐 강한 힘을 받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덩이처럼 단단한 소재니까, 이렇게 최종 보철이 들어가고 나서는 뭐 고기든 뭐든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데, 임시 보철일 상태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잘 잊어버리신다는 거,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치료를 받으신다면 잘 안 잊어버리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분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2023년 2월에 처음 오신 분이고, 처음 오셨을 때 보니까 위에는 치아가 2개가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긴 브릿지가 있는데, 뿌리가 잇몸뼈랑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잇몸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상태였고, 잇몸 위로 많이 거의 솟아 있고 떠 있는 모습을, 잇몸도 벌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그냥 뭐 당기면 통째로 빠지는 상태일 거고, 위에도 이 2개를 남기는 게 전체 치료 계획에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이제 치료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빼고 전체 풀아치 치료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두려움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수술할 때 수면 치료를 하기로 하셔서, 보통 얘기하는 수면 치료고 이제 정확한 용어는 의식화 진정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많거나 치과 공포 아니면 구역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치과 치료에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모든 과정을 다 수면으로 하겠다 하셔놓고 처음 몇 번 하고 나중에는 또 뭐 수면 안 하고 해보겠다, 이렇게 용기도 또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체 발치를 하고 똑같이 임시 틀니를 만들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수술 계획을 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6개, 아래쪽에는 이렇게 4개를 심기로 하고 4월 초에 수술 약속을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간 내기 힘든 분이라서 내원 간격이 좀 듬성듬성 이렇게 잘 오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4월 중순이 돼서야 이제 수술을 했고, 계획했던 것과 같이 위에는 이렇게 임플란트가 수술 후에 이렇게 들어갔고, 아래쪽도 계획한 자리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앞선 케이스들과 다르게 수술하는 날 이분은 이제 보철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뼈 자체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보철을 올려서 음식을 씹는 힘을 계속 받다 보면 임플란트가 풀려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때까지 계속 보여드린 케이스는 주로 이제 당일날 보철이 올라간 케이스고, 요 분은 당일날 보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임시틀니를 계속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틀니를 보통 한 2달, 3달 정도 쓰고 임시 보철을 임플란트랑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바쁘신 분이라서 내원을 그렇게 자주는 못 하시고 7월 말에 임시 보철을 위아래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 쓰는지, 잘 씹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넣어드리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넣어드린 지 1,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아래쪽 보철이 이렇게 일부분이 좀 깨졌습니다. 깨졌다는 거는 그만큼 또 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임시틀니를 하고 있을 때 턱도 아프다고 했고,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이갈이 같은 게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고, 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시보철을 쓰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조금 장기적으로 관찰을 하기로 해서 그 다음 최종 보철 들어갈 때까지 좀 일부러 시간을 좀 두고 봤던 분이고, 한 2번 수리해드리고 이제 최종 보철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철을 해드릴 수 있는 분은, 가능하면 빨리 해드릴 수 있는 분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모든 케이스를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뭔가 조심하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가야 되고요. 이렇게 자꾸 깨진다면 이게 같은 자리만 계속해서 깨지는지, 뭐 다른 자리도 깨지는지, 어떤 다른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 만약에 이갈이 같은 게 심하게 있다면 최종 보철을 하고 나서도 최종 보철에 강한 힘이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밤에 끼고 자는 이갈이 장치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내야 될 문제들은 다 찾아내야 되니까 조금 임시보철을 쓰는 기간이 사람에 따라서 뭐 1달, 2달 이상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큰 문제 없이 9월에 치료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게 최종 보철이 들어간 상태의 사진, 정면 사진이랑 위쪽, 아래쪽 사진이고, 얼굴 사진, 얼굴 전체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웃는 모습도 괜찮으신 분이고 해서 이렇게 치료 결과가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케이스를 살펴보았고, 또 다른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의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